한 주 동안 잘 있었어요? 아, 네. 오늘은요. 네. 지난주에 우리 홍 박사하고 저하고 저 서울 그 청담동인가요? 네, 우리 간 네, 데가? 청담동이요. 네, 청담동에 가서 우리 저 영화 한 편 봤죠. 봤어요. 네, 그 제목이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물론 이제 뭐 표기할 때는 네로 쓰지만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니로 그냥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네.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네 애비 얼굴이 보고 싶다 이 얘기거든요. 네. 이게 그 긍정적인 저 용어는 아닌 아니죠.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그 영화를 보고 나니까 더더군다나 그렇죠. 느껴지죠. 저는 영화 제목 봤을 때 네. 처음에 이제 줄거리도 모르고 했을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의 영화길래 제목을 이렇게 했을까? 제목이 라고 했는데 영화를 보고 나니까 그래도 일견 이런 뉘앙스였구나. 이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박규범, 정이든, 도윤재, 강한결. 지금부터 노를 똑같이 저어야 됩니다. 누구 하나 삐끗하면 다 같이 빠져 죽습니다. 당신들이 애들보다 더해요. 자식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아세요. 설경구, 천우희, 문석이.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4월 27일 극장 개봉.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영화 봤을 때 학교 폭력이라는 그렇죠. 그 무거운 사안을 다뤘던 거잖아요. 예. 그 이 영화도 이제 주제는 같으나 조금 접근 시각이 조금 달라서 예. 좀 참신한 느낌이 있었다라는 거는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홍 박사님은 가해자 피해자는 이제 그 후순이에요. 네. 가해자의 부모들의 그 행태. 그러니까 부모로 돌아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청소년 이제 비행이나 범죄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보호자의 역할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맞아요, 없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개입이 되니까요. 근데 그런 거를 돌이켜 보면은 그런 영역을 다룬 학교 폭력 주제의 어떤 미디어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제 기억에도 없던 것 같아요. 네. 가해 당사자 혹은 피해자의 어떤 중심의 스토리였는데 네. 이번에는 가해자의 어떻게 보면 부모들의 스토리일 수 있고요. 또 피해자 부모의 아픔 같은 것도 같이 이제 버무려졌죠. 맞아요. 근데 이거 그 배우들은 대단하더라고요. 설경구 씨, 네. 천우희, 네. 그다음 문소리, 네. 고창석 씨 연기파 배우라면서요. 네, 다 그렇게 나오셔가지고. 어우, 호화 배역이에요. 네, 영화에서도 굉장히 호연해 주셨잖아요, 배우들이. 연기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배경이 된 학교가 일반 학교가 아니고 좀 이렇게 국제 중학교였잖아요. 그러니까 기숙사가 네, 있구나. 기숙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의 부모님 학부형들이 또 여기 나오는 그 4명의 학부형들의 직업이 또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 직업 어떻게 됐어, 진짜? 네. 설경구 씨가 변호사였고 변호사였죠, 변호사. 네, 변호사였고 병원장. 병원장 아들. 네, 그 학교의 선생님, 학생 주임 다 선생님. 막강하네. 네. 그리고 4번째 학생은 부모님이 아마 없으셨던 것 같죠, 영화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셨었잖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전직 경찰청장 아니에요. 네. 뭐 배경이 어마어마하죠, 다들. 이 영화 처음에 딱 보니까 이제 물 속에서 시신이 딱 떠오르는 걸 낚시꾼이 발견하잖아요. 네. 그 시신은 학생이에요. 김건우라는 학생. 네. 근데 그 학생이 이제 같은 반에 있는 4명의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니까 뭐 유서라면 유서죠. 거기다가 마지막 남겨놓은. 네. 그 이름을 적어놓고 이제 투신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 이제 네, 그 네. 시신을 발견해가지고 발견된 그 메모지 그거를 담임 선생님한테 보냈죠. 그러니까 아마 투신하기 전에 담임 선생님한테 먼저 그게- 보내놓고. 그러니까 유서지 그게 뭐 네, 엄밀히 그렇죠, 뭐. 담임 송정욱 선생 앞으로 김건우 학생이 보낸 편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그 애들의 보복이 두려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아들로 엄마 아들로 태어나게 해줘서 태어나게 고마워. 해줘서 고마워. 사랑해 엄마. 사실은 변호사, 법을 수호하는 변호사, 또 법을 집행하면서 하는 그 경찰청장의 손자, 그 다음에 옳은 것을 가르치는 교사의 아들, 그 다음에 사람을 살리는 병원장의 아들. 네. 진짜 우리 사회에서 막강한 사람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아들들이 혹은 손자가 가해 학폭의 학생으로. 가해자에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도윤재, 박규범, 정이든, 강한결. 왜 윤재가 거기 있어요? 맨 앞에 써 있는데. 그러니까 왜 거기에 우리 아들 이름이 들어가 있냐고! 근데 또 반면에 이 피해 학생, 그 이제 투신했던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에 몇 안 되는 그 사회적 약자 배려 전형으로 배려 전형. 예, 입학해서 그 한부모 가정에 예, 또 어머니가 이런 어떤 그 물류센터에서 일하시는 그런 학생이었잖아요, 또. 그리고 그 학생을 결국 핍박해서 죽음에 이건 사실은 간접 살인이죠. 거의 그렇죠. 죽음으로 내몰게 된 거니까요. 그 자신의 아이들이 드러나니까 그 선생님한테 보냈던 그 편지를 교장하고 결탁해서 감추기 급급하고. 송 선생. 건우가 저한테 준 건데. 읽으세요. 교직원은 학생으로부터 어떠한 물건도 받을 수 없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를 수수했을 경우 학교장에게 알리고 처분에 따른다. 맞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묻고 넘어가려고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이용해서 맞아요. 하는데 근데 그 담임 선생님이 이제 비정규직 예, 교사죠. 임시계약직. 예. 예, 임시계약직인가? 네. 예, 그 계약직 교사인데 그 교사가 상당히 정의롭더라고요. 그 여성분이. 이경사님 잠깐만요. 저기 조사는 언제 시작하세요? 단순 자살 시도는 수사 안 해요. 아니 단순 자살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강한결. 건우 네 친한 친구였잖아. 건우랑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손우희 배우가 송정욱 네. 그래서 양심 선언하면서 피해자 엄마한테 알려주는 거 아니야. 맞아요. 네. 근데 학교나 학폭위원회 이 가해자의 이 부모들은 감추기 급급하고. 근데 나는 거기에 그냥 그 병원장 막 때렸으면 좋겠더라고. 저도요. 보면서 그냥 속에서 막 열불이 막 나더라고. 그 못되게. 그 영화 보면서 막 불쾌하고 말이야 막 승질나더라고. 아이고 너무 자세가 너 때문에 내가 눈알이 다 빠진다. 근우야 숨만 계속 쉬자. 네가 죽으면 우리 애도 끝이다. 우리 죽은 듯이 조용히 살자. 저 그래서 영화 보면서 사실은 이제 그 영화 초반에 이 4명의 학부형들을 딱 모으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학폭위원회 아닙니까 원래는? 원래는 학폭위원회죠, 그게. 그때부터 딱 본격적으로 그 부모들의 대사, 행동, 말투, 태도 이런 거에서부터 예. 딱 그런 어떤 그 심리적인 그런 태도들을 굉장히 잘 묻어낸 느낌이 있었어요. 예. 리얼하더라고요. 예.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어머니도 힘드시고 건우도 힘들고 사실 식물인간으로 사는 것보다는 깨끗하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우리는 또 끝까지 도리를 다하면 되고 마지막쯤 그도 사라졌잖아. 애가 죽어서 편해진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 배우가 그만큼 연기를 잘한 거겠죠. 물론 그렇죠. 이게 근데 사람은 또 역지사지라고. 맞아요. 자 이제 그 부모들의 입장이 우리가 한번 돼볼 필요도 있어요. 맞죠. 예. 그죠?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가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한 아이가 죽었는데 그 아이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내 자식이 개입이 돼 있다면 그게 드러나면은 내 자식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이제 끝나는 거 어떻게 보면. 그렇죠. 범죄자로 청소년 때부터 전락해버리는 거 예. 아니에요. 그냥 걔들 이제 미래는 없다고 판단할 때 그 가해자의 부모들이 그 취하는 스탠스. 그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생각 굉장히 많이 그 들게 하는 영화였죠. 생각을 사실 안 한 건 아니에요. 맞죠? 내 자식이 저 영화 속에 나오는 가해자의 한 명이라면 나는 저 유서를 저 편지를 감추려고 노력하고 또 혹은 어떤 형태로건 어떻게 해서든지 은폐하려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거를 할까 안 할까 나는
개인적으로는 아프겠지만 아마 어떻게 답을 못 하겠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제 청소년, 아동이나 청소년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항상 걱정하는 문제가 내 자식이 피해를 당하면 어쩔까만 많이 걱정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내 자식이 다른 아이한테 어떤 그 피해 행동을, 가해 행동을 했을 때 어떡하지라는 생각은 사실 잘 안 해보실 것 같아요.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그래요. 내 자식이 학교에 가서 왕따가 되거나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거를 머릿속에 두고 염두에 두고 우려하고 걱정하지 내 자식이 언제든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부분을 이번 영화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느끼게 해주는 영화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 좋은 지적이셨어요. 제가 일선에 있을 때 항상 제가 느끼는 거 중에 하나인데 네. 사고 친 아이들을 잡아오잖아요. 네. 그럼 부모가 딱 나타나요. 네. 그 부모가 나타나가지고 제 첫 마디가 뭐냐면 원래 우리 아이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난 거예요. 선생님, 우리 애는 착한데 주변에 나쁜 애들이 못된 짓을 해서 그래요. 선생님 이거 기록에 남으면 조금 곤란한데. 그게 아주 정답이에요, 정답. 그나마 그건 관심이 있는 부모예요, 찾아와서. 그나마요, 예. 예. 그러면 그거는 형사들도 대처하기가 편해요. 이해를 시키지. 그건 아니다. 네. 오히려 얘가 주동자다. 그 친구가 잘못 만난 게 아니라 얘가 주도해서 이거 한 겁니다 하고 이해를 시키는데 오래 걸려요. 네. 그 상당히 불쾌해도 나중에는 증거를 들이대면 이제 받아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는 차라리 이제 관심이 있는 부모예요. 그나마. 네. 관심이 없는 부모는 어떤 줄 아세요? 아이가 사고를 쳐가지고 데려오면 부모한테 경찰이 연락을 하잖아요. 네. 아예 거기서 전화해서 나 그 새끼 내놓은 놈이니까 내 자식 아닙니다. 내놓은 놈이니까 구워 먹든 삶아 먹든 당신들 마음대로 하세요. 관심도 안 가져. 그거 애 먹어요 경찰들이. 오히려. 그런 경우라면 참 모두에게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정을 해요. 와주시라고. 보호자한테 어떻게든 인계해야 되니까. 예, 이제 그런 케이스가 이제 학폭의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그 특징이기도 한데, 보니까 자기 자식들이 아니라고 막 부인하고 하다가 네. 그 편지 한 장에 딱 바뀌면서 이제 대책회의 들어가요. 중국집에 모여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자기들끼리. 네. 가해자 부모들이. 야, 나 그거 보면서 그때부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직적인 범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은폐범 시도가 시작되는 거니까. 맞아요. 네가 꼰질렀잖아, 이 개새끼야! 이거 주동자가 누구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윤재가 지시하고 그 한결이가 찍었다 그죠? 저쪽 애들이 더 나쁘죠? 똑같은 공범입니다. 아니 사실은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내 자식이 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나쁜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 부모 입장에서 그걸 처음 접하면 안 믿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안 믿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명백하게 뭐 편지가 있고 이름을 딱 적어놨으면 저는 이 영화 보면서 굉장히 화났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부모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사실은 뭡니까? 피해자한테 사과하고 부모 마음을 좀 어루고 달래주고 그렇지. 진심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범죄를 했다는 걸 인정을 하게 되는 꼴이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는 안 하고 오히려 더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굴러가는 게 참 안타까웠어요. 나는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내 자식이 지금 가해자인 걸 알잖아요. 네. 범죄한 걸 알아요. 네. 알면서도 일단은 그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자기 자식한테 네. 너는 여기까지밖에 모르는 거야. 넌 더 이상 말하면 안 되는 거야. 너는 안 본 거야. 이거를 자꾸 주지시킬 때 네. 부모가 잘못된 행동을 지금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꾸짖는 건 고사하고 네. 그때 그거를 받아들여서 위기를 넘긴 그 아들들 자식들이 네. 이 다음에 자신의 부모를 존경할까? 그러니까요. 나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딱 하니까 절대로 나는 그러면 내가 가해자의 학부모라도 그러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 부분 때문에. 네. 이 영화에서도 지금 물론 이 영화는 이제 가해 부모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스토리에서는 이제 여러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가해 아이들의 굉장히 뻔뻔스럽고 죽은 애 엄마가 사건 접수를 해버려서 걸리적거리긴 한데 제가 타이밍 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신세 한번 지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장관님. 전혀 뉘우치지 않고 우리 엄마 아빠가 뭐 알아서 해줄 거야. 나는 전혀 걱정이 없어. 라는 이 뻔뻔스러운 태도가 사실은 그러면 어디에서 왔느냐. 그치. 결국은 물론 그 개개인의 인성일 수도 있지만 아직 얘네는 인성이 자라나는 시기잖아요. 완성 안 된 시기라면. 그러면 결국 온 거는 부모들의 그런 태도, 그런 그쵸. 예, 가르침 이것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 말이 있잖아요. 내 자식이 잘못하면 나를 혼내달라고.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고. 사실 그게 정말 맞는 얘기 같아요. 100번, 1000번. 맞아요. 옳은 얘기 같아요. 여기 이제 하나만 제가 또 말씀드리고 갈게요. 왕따 네.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제 경험에 의하면 한 10명의 가해자군이 있어요. 네. 그 가해자군을 추려놓고 경중을 전부 따져봐요. 주도자가 누구고, 중간 정도 역할하는 놈 누구고, 수수방관한 놈 이걸 쭉 따지잖아요. 네. 10명 중에 주동자는 2~3명에 불과해요. 그렇죠. 나머지는 거의가 수동적으로 그냥 방관, 방조. 방관 내지는 네. 옆에서 그냥 아주 소극적인 방법으로 거드는 아이들이에요. 맞아요. 그 나머지 아주 소극적으로 거드는 아이들은요, 내가 저 왕따가 나도 언제든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가해자 편에서 갖고 소극적으로라도 안 당하기 위해서 있는 거, 그게 왕따 심리거든요. 네, 거기에서 보면 뭐 이렇게 항상 촬영을 하고 있고, 주도적으로 또 이렇게 때리는 아이들이 2명, 그리고 그렇죠. 그걸 약간 왕처럼 시키는 아이가 1명, 한 명, 이런 그렇죠. 역할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쟤 때리라고 시키면 마지못해서 때리고. 네. 그러니까 아주 소극적인. 걔는 지가 그 왕따의 대상이 될 것을 항상 두려워하는 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네. 분명히. 그런 왕따 심리도 아주 내가 보니까 이 영화 속에 아주 묘하게 장치를 해놨더라고요. 네. 그걸 저는 보고 좀 느낀 거고요. 이게 물론 이제 뭐 학교 폭력의 가해 부모에 초점 맞춰져 있지만 그냥 약간 인간 심리 전체적으로 봤을 그렇더라고요. 때 내가 어떤 입장에 놓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취하는 생각이라든지 태도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게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걸 굉장히 영화에서 잘 그려놓은 것 같아요. 맞아요. 선생님이 그 한 얘기 그 대사는 아주 귀에 꽉 꽂혔어요. 이 가해자 이 부모들이 있는 데서 그 선생님이 당신들이 애들보다 더해요. 자식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아세요? 당신들이 더 나쁜 사람이야. 맞아. 당신들이 더 나쁜 사람이야. 이 말 한마디가 이 영화 전체를 그냥 그 관통하는 그런 대사 같더라고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하여튼 이 돈과 권력을 가진 이 기득권 세력들의 자녀들, 네. 그들을 이제 감싸는 이 부모들의 그 어떤 얘기한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생활, 일상생활에 그거하고 뭐 맞닿아 있어요, 사실. 맞아요. 그죠? 그런 어떤 권력 구조라든지 힘의 뭐 어떤 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화에서 좀 잘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왕 학교 폭력이 나왔으니까 제가 꼭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가해자의 부모건 피해자의 부모건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아이들한테 용돈 잘 주는 부모가 좋을까요? 학원 잘 보내주고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는 그런 부모, 취미생활 같이 해주는 부모,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취미생활 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부모. 다 필요 없습니다. 1번이 뭔지 아세요? 소통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하여튼 네. 부모하고 자식 간의 소통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그렇죠. 소통하면 아이들이 가해자로 가는지 학교에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압니다. 그렇죠. 예. 부모가 알아요. 소통하면 알아요. 근데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자식이 가해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피해자로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들하고 대화 많이 하시고 소통해야 됩니다. 맞아요. 상호 간에 소통이 되고 신뢰가 형성되면 그 즈음에 그래 니네는 그렇구나. 아빠가 학교 다닐 때는 이랬다? 사실은 이랬었어. 이런 적도 있었어. 이러면 고깝게 안 받아들여요. 그럼요. 근데 이거 신뢰가 형성되고 이제 상호 간에 라포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인마 학교 다닐 때 이랬는데 너는 왜 그래? 이거는 얘기거리 안 돼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소통보다 중요한 거 없고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영화 이제 봤을 때 내가 이제 가해 학생의 부모라면 내 그 입장에서
어떤 텐션을 취할 것인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그 문제의 화두를 좀 던지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4월 27일에 개봉한다고 하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15세 관람가더라고요. 15세 그래서, 이상. 예, 그래서 뭐 중학생 이상, 뭐 중고등학생 학부모님들이라면 자녀들이랑 같이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맞아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 보고 집에 가서 또 이야기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럴 것 같아요.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좀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영화지 않을까. 이렇게 막 숨가쁘게 달려가다가 그 안에서 이제 반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한 번씩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간단하게 뭐 영화 리뷰 하나 해봤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그 애들은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저도 제가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2학년 3반 박규범, 정이든, 도윤재, 강한결. 아빠가 변호사야? 아주 유명하대요. 적견 변호사로. 건우가 사회 배려 대상자로 들어온 친구거든. 자살에 좀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거 봐요. 문제 있는 애는 그 부모한테 문제가 있다니까. 꼰질렀잖아 이 새끼야! 주동자 누구지? 우리 애들은 주동자 아니다, 그죠? 지금부터 노를 똑같이 저어야 됩니다. 누구 하나 삐끗하면 다 같이 빠져 죽습니다. 쟤네 아빠 공사장에서 떨어져 뒤졌잖아. 경찰은 증거를 찾지 못할 겁니다. 편지도 핸드폰도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깜빡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우린 금방 나오게 돼 있어. 그놈이야, 네가 죽으면 우리 애도 끝이다. 현우랑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지금 애한테 뭐 하는 겁니까? 당신들이 애들보다 더해요. 자식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아세요?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아니야! 넌 아무 말도 하지 마. 나 장담하는데 이 세상 아버지들 생각은 다 똑같아.